자, 그래서 오늘도 한번 재밌게 한번 수업을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사를 배웠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그 리뷰 1분 잠깐 하고 빨리 1분만 할게요. 그리고 과자 들어갈게요. 명사는 나운이라고 했고요. 명사는 이름인데 세상의 이름 중에 어떠한 이름들이냐면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명사를 나누는 방법은 명사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이놈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놈이 있네? 셀 수 없는 놈이 있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를 countable noun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를 uncountable noun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셀 수 있다는 건 숫자를 한 개, 두 개 셀 수 있다 보니까 그 앞에다가 한 개다, 두 개다 이런 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어와 언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명사에다가 뒤에 s나 es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와 반대로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없기 때문에 앞에 한 개, 두 개를 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어와 언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셀 수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뒤에 복수를 나타내는 s나 es 같은 표시도 해줄 수가 없는 게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완제품 되는 것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사들, 그걸 보통 명사라고 배웠죠. 그래서 common noun, 일반적인 보통의 그런 명사들이다. 이렇게 배웠고, 집합명사, 뭐 그룹이라든가 뭐 family 이런 단위를 나타내는 이런 구성원들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집합명사다. 그렇지만 집합명사도 역시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속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에는 저희가 이제 또 셀 수가 없다 보니까 고유명사를 셀 수 없는 명사에 집어넣었죠. 그 이유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두 개, 세 개 셀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유명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거다 보니까 항상 고유명사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줘라.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고유명사는 어와 언을 붙이지 않는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고유명사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proper noun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proper이라는 건 적당한 그 분야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건 그 물질명사. 뭔가 액체나 뭐 이런 어떤 뭐 salt, water 이런 거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material noun인데 셀 수 없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운 게 이제 추상명사라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happiness, 평화라든가 peace, happiness, 행복, peace, 평화 이런 것들은 그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존재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one peace, 뭐 one happiness, two happiness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셀 수 있는 명사를 단수와 복수로 나눈다고 배웠죠. 그래서 단수 명사를 복수 명사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그쵸? 그래서 단수 명사를 복수 명사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명사에다가 s를 붙인다. 이렇게 배웠죠. 가장 기초적인 거. 근데 이제 s 말고 es를 붙이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저하고 재밌게 집에서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아이하고 하기가 좀 민망하죠. 그래서 그 뱀대가리 발음이라고 하는 것들 뭐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개구리가 나타났으니까 똥을 이게 막 소화시키고 먹다가 이거 해가지고 이제 옷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그거를 ES에 포함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숲속에서 그 뱀이 이렇게 늪지대 같은 데 지나갈 때 나는 소리들은 다 ES를 붙인다.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것들은 Y를 I로 고치고 ES를 바꿔라.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F나 F1로 끝나는 것들은 그 V로 고치고 ES를 붙이는데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예외적인 것들을 몇 가지 소개했죠. 그 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루프 정도, 그 다음에 세이프 하나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세이프는
영어로 안전이란 뜻이지만 집에서 안전한 곳은 금고잖아요. 그러니까 safe가 금고가 뜻이 있어요. 그래서 safe가 금고가 두 개 있다 그러면 safe 그냥 s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f로 끝났지만 fe로 끝났지만 ves로 안 고치고 s만 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로 해서 명사를 쭉 한번 정리해봤죠. 그래서 오늘은 명사 다음에 이제 관사를 잠깐 해볼게요. 관사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관사가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영어에서. 근데 한국 사람들을 제일 괴롭히는 게 이거잖아요. 또 그쵸? 아 붙일까 말까 뛸까 말까 이런 거 아주 헷갈리고 애매한 거 있어요. 그래서 관사가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났니, 너 왜 태어났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야 관사야 너 왜 태어났니. 근데 이제 그 영어 선생님들이나 이제 배우는 애들은 그냥 어머니도 그렇고 정관사 부정관사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사는 명사에다가 갓을 씌워주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뭐 양반 쌍놈 얘기 재밌게 하나 했어요. 그래서 양반놈들은 걸어갈 때 걸어가고 쌍놈은 막 급하면 화장실 빨리 가서 해결했는데 그 신분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명사도 마찬가지로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이가 어떠한 성격인지, 이놈이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관사는 왜 태어났냐면 그때 말씀 개괄적으로 한번 드린 것처럼 명사의 성격이나 신분, 그러니까 양반 쌍놈이 신분이듯이 명사도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관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뭐 월어를 가지고 어월을 투월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는 분명히 한 개, 두 개 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즉 명사 앞에서 명사가 어떤 성격이냐면 셀 수 있는 명사냐 없느냐를 표시해 주려고 태어난 놈이에요.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 요거를 표시해 주려고 관사가 태어난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게 첫 번째 역할이에요. 얘는 이것만 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셀 수 있는 점을 표시하면 그 다음부터 얘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반대로 정해진단 말이 좀 어려우면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명사라는 거죠.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 정해진 명사인지 아니면 생뚱맞게 처음에 어떤 명사를 가지고 툭 던져서 얘기하면 그 명사를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정해지지 않은 명사인지를 표시해주기 위한 그 명사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게 관사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쵸? 그러면 명사는 딱 두 가지예요. 이놈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표시하려면 관사를 앞에다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해졌는지 정해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관사는 태어났다. 이렇게 배웠죠. 그게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이제 혹시 아이들이 물어보면 항상 이거를 제일 어려우셨던 게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는 말해줄 수 있어요. 애들한테 산수 수학 같은 시간에 배웠으니까 야 얘 봐봐 책 한 권이지 두 권이야 그러면 한 개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정해지고 정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약간 아이들한테 설명하기가 솔직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시간에 조나단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정해지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정관사냐 부정관사냐 이런 말들은 이제 저희 옛날에 배웠을 때 했던 말인데, 이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이 부정이란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영어에는 무조건 부정은 두 개다. 하나는 not, none, 아니다, no 이런 것들. 또 하나의 부정은 진짜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처음에 나오는 것을 말할 때는 우리가 그것도 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에는 부정이란 말이 써있는 게 부정관사하고 투부정사 할 때 부정사 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말들이 우리가 가끔 쓰이는 게 있어요. 투부정사는 동사를 할 때 배우니까 오늘은 부정관사에 대해서 정관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어쨌든 정해지고 정해지지 않은 거에 대한 특징으로 이런 얘기를 했죠. 문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나는 개 한 마리 봤다 그러면 I saw a dog잖아요.
그러면 나는 처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조진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다면 나는 개 한 마리를 봤다 그럴 때 개는 분명히 셀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안 써주면은 I saw DOG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어를 써주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얘가 셀 수 있다는 표시도 하면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표시도 하는 거예요. 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이렇게 사람이 이제 두 명에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만났어요. 그러면 야, 나 오늘 개 한 마리 봤거든? 그 쌤뚱밖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개가 무슨 개인지 전혀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의미도 정해지지 않은 처음에 명사라는 걸 얘가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셀 수도 있으면서 정해지지도 않은 뜻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개를 한 마리 봤는데 그 개가 커. 너무 야 되게 크더라. 과거로 가면 was 뭐 이렇게 되겠죠. 되게 컸다. 이러면은 이제 이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개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개가 어떤 개인지를 아, 나 이게 왜 그럴까요?